반갑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노인의 진솔한 고백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문득 멈춰서서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50살,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조급하고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품을 떠나려 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기만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의 문제였고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거절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다 보면 어느덧 쉰 고개라는 묘한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하늘의 명을 아는 지천명이라 하셨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살은 하늘의 명보다는 어깨에 놓인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조급하고 자녀들은 이제 막 품을 떠나려 하며 직장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불안함이 안개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부쩍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디론가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지요. 마음의 틈새로 외로움이란 놈이 슬그머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 혹은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내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니 인생의 후반전이 평온하느냐 아니면 추해지느냐는 결국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주변에서 동창회니 향후회니 예전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니 하며 부르는 곳이 참 많아집니다. 물론 순수하게 애정을 나누는 자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누구네 자식이 대기업에 갔느냐,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느냐 하는 식의 자랑질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도둑맞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타인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리해서 비싼 옷을 입고 원치 않는 회비까지 내며 그 자리에 참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지갑 두께나 자식의 연봉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얼마나 평온한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를 먼저 묻는 법입니다. 중년의 불행은 대개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0세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을 다독여야 할 시기이지 남의 잣대에 나를 맞추어 비참해지거나 반대로 남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자랑하느라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가장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빈 껍데기 같은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풍족해지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묘한 허탈감과 질투 혹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같은 무거운 감정만 짊어지게 됩니다. 50세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를 깎아내리는 비교의 장에서 낭비하십니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내면의 정원이 가꾸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남의 박수 없이도 홀로 고요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난과 시기,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씨앗처럼 뿌려지는 자리를 멀리하라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누군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남을 흉볼 때 옆에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예의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도 남의 허물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곳에 머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귀에 담기고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새 어두운 빛으로 물듭니다.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썩었느니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느니 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는 해결책을 찾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으려는 비겁한 위로의 장일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보십시오. 불교에는 구업이라는 말이 있지요. 입으로 짓는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꼭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심리학적으로 남을 비방할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된다 해도 50살 이후에 신체와 정신은 그런 독소를 감당하기에 버겁습니다. 남을 욕하는 자리에 다녀온 날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잠자리가 뒤숭숭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이죠. 50세 이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인데 왜 그런 귀한 평화를 남을 미워하는 일에 소모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과 흘려보내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말이 시작되는 곳에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비난은 해결책이 없는 비겁한 위로입니다. 50세 이후의 정신적 품격은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선한 것들만 담으려는 침묵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조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왕년의 자리나 지나간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50살이 되면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나 혹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라는 식의 해묵은 원망이 깃든 장소들 말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깨 위에 놓인 현실의 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지나간 시간이더군요. 특히 우리 사회 남성들은 은퇴 전후로 과거의 직함이나 권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대접받던 곳을 찾아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이제는 변해버린 옛 지인들을 만나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며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머물던 곳에 발길을 끊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새로운 행복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서린 곳을 자꾸 찾아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사업부터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있는 곳 혹은 슬픔이 서린 장소를 서성거리며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과거는 부도 수표와 같고 미래는 약소거운과 같지만 현재만이 유일한 현금입니다. 이미 부도난 수표를 들고 은행 창구를 서성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의 나를 우상 숭배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오늘 마주하는 햇살의 가치를 깨닫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를 몰라봐 준다며 섭섭한 마음이 드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떠날 때를 아는 뒷모습에서 나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청소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관계와 장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의외로 60세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 흔히들 은퇴를 하고 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가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0세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입구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신기루였다면 다시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50세 이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허영의 불빛이 번쩍이는 곳에서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기보다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찾으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싸우지 않고 애들로 돌아갑니다. 그 유연함이 결국 강물을 바다로 이끄는 법입니다. 험담이 가득한 곳에서 일어나 고요한 공원이나 도서관으로 향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의 내면을 채우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선한 것들만 담으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깊고 우아한 주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물기엔 우리에게 남은 햇살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빛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도 그 노을처럼 평온하고 찬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선택에서 시작되더군요. 오늘은 그 선택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짧은 인사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말들이 씨앗이 되는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50살이 넘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헐뜯고 세상 탓을 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를 보아왔습니다. 누군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 옆에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남의 허물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곳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에 스스로 오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가장 먼저 내 귀로 돌아오고 내 마음이라는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 앉아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도 어두운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썩었느니 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불행을 확인하고 확인받으며 비겁한 위안을 얻으려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은 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당신의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빈곤하고 나약한지를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 보인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중년의 영혼을 가장 빠르게 시들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평화를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일에 낭비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죄인 구업을 무겁게 여깁니다. 하지만은 종교를 떠나서 보더라도 남을 비방할 때 우리 몸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남을 욕할 때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된다 해도 50살 이후의 신체와 정신은 그런 독소를 감당하기에 이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혹시 남을 실컷 욕하고 돌아온 날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잠자리가 뒤숭숭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고, 당신의 기품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이죠.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입을 닫으면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들어야 할 말과 흘려보내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무엇보다 나쁜 말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자리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이 야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일어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셈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아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꽃이 필 수 없듯이 비난과 시기가 가득한 곳에서는 평온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집안에 낡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관계와 장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험담이 가득한 식탁에서 일어나 고요한 공원이나 도서관으로 향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의 내면을 채우는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돼야 하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한 어른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품격 있는 노년의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그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훈장과 같습니다.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물기엔 우리에게 남은 햇살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남을 헐뜯는 그 찰나의 쾌락에 당신의 고귀한 남은 생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세상의 선한 것들만 담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성벽을 쌓는 법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던 그 예리한 시선을 돌려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비난의 소음이 아닌 성숙의 침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밖으로 새벽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거실 안쪽까지 밀려듭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홀로 앉아 있으면 문득 내가 지나온 길들이 아득한 안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 안개를 묵묵히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부도수표를 기꺼이 버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토록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의 기록입니다. 공원의 벤치나 오래된 찻집에 앉아 있다 보면 종종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대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들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대체로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직함으로 서로를 부르곤 합니다. 김 사장님, 이 국장님, 박 본부장님, 그 소리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집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에서 나는 가끔 나의 투영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세상의 중심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부도수표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진짜 현금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미 은행에서 거절당할 것이 뻔한 낡은 수표를 들고 창구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무효가 된 종이 조각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 종이 조각을 주머니 속에 소중히 넣고 다니며 가끔 꺼내어 보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때는 나의 존재 증명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수표를 들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손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새로운 햇살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늘 나에게 건네지는 따뜻한 찻잔을 온전히 쉴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달콤한 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꿀에 발이 묶인 나비는 다시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상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내가 저질렀던 실수, 그런 것들을 부도수표처럼 품고 다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의 현재를 과거의 누군가에게 저당 잡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직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이제 누구에게도 궁금하지 않은 낡은 신문지와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어제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낡은 기록물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아픈 진실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의 화초 위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 끝에 맺혀있던 작은 이슬 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 짧은 순간 이슬은 공중에서 빛을 머금고 반짝이다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이슬은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스며들어 뿌리를 적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공기 중으로 흩어졌을까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라짐이 있어야만 채워짐도 있다는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고요하게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정막,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얼굴에서 예전에 팽팽했던 청년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한때 가졌던 권력, 내가 누렸던 미모, 내가 쌓았던 부, 그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썼던 옷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벗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모르는 뒷모습은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산봉우리에 텐트를 치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산 아래 평지로 내려와 이름 없는 들꽃들과 눈을 맞추며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의 나로 대접받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를 몰라본다는 서운함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모르는 이들이 있기에 나는 비로소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본연이 남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투쟁이고 교환이었다면 노년의 관계는 수용이고 응시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기대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과거의 권위적 수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들만의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빈 의자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핵심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나를 숭배하기를 멈추는 순간 기적처럼 오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 발바닥에 닿는 거실 바닥의 감촉,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모를 새소리, 이런 것들이 비로소 삶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이라는 약속어음을 남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막상 다가오면 다시 현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라는 부도수표와 미래라는 약속어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머니 속에 든 현금, 즉 오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것인가? 오늘 어떤 풍경을 가슴에 담을 것인가? 이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고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라고요.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야 했던 피로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글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도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귀한 손님들입니다. 서글픔이 찾아오면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억울함이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것들이 충분히 머물다 떠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예전의 나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고 조금 기운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 또한 나입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품격을 얻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 진력, 노을을 보며 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나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단호함, 이런 것들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느꼈던 감정과 우리가 나눴던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적어놓은 낡은 종이 뭉치는 입국 심사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벼운 빈손으로 오늘을 충분히 누린 만족스러운 미소만을 지닌 채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아침이 깊어갑니다. 햇살은 더욱 강해져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 빛에 녹아 사라집니다. 주머니 속에 부도 수표를 꺼내어 창밖으로 날려보냅니다. 바람을 타고 멀어지는 그것들을 보며 긴 숨을 내쉽니다. 이제 나의 손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에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직함도 없고 훈장도 없으며 왕년의 화려함도 없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재로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역할도 바뀌고 우리의 자리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물결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현금을 소중히 쓰며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가장 평온한 항구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햇살 아래서 가벼운 걸음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뒷모습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의 결연함과 우아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역할극이 끝나고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배우가 조명을 끄고 분장을 지운 뒤 평범한 시민의 얼굴로 밤 공기를 마시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할 것입니다. 무대의 소음은 사라지고 침묵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허상이 아닌 지금 숨 쉬고 있는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도 수표를 버리고 얻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의 감각입니다. 이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짓눌러 왔던 되어야만 했던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주름진 손등 위에 떨어지는 햇살 한 조각이 당신이 평생 모아온 그 어떤 훈장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비로소 당신이 찾던 진정한 평온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노예도 아니고 미래의 포로도 아닌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주인 말입니다. 주인의 권리는 오늘을 온전히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낡은 수표책을 정리하고 오늘 주어진 눈부신 하루를 가장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우입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사유는 맑아집니다. 이 맑은 정신으로 오늘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는 순수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당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숨을 쉬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제와 다릅니다. 과거를 버린 자리에 들어선 이 맑은 시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기대하며 나는 다시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그 사라짐의 미학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는 오늘이라는 현금을 기꺼이 소비합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갑니다. 아니 비워나갑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는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빛 속에 나를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이 잦아들고 오직 심장의 고동 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떠나간 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이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부도수표가 아닌 진짜 현금으로 가득한 부유한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아닌 오늘의 당신이 마주할 세상이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온 힘을 다해 껴안아줄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꿈꾸십시오. 이제는 성취를 위한 꿈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존재함만으로도 빛나는 그런 꿈말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런 빛나는 꿈들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라는 짐을 내려놓고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흐를 것입니다. 그 흐름이 맑고 깊기를 그리고 그 끝에 이르는 모든 순간이 은총이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 햇살이 이제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머니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가벼운 몸으로 오늘을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뒷모습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꿈꾸며 나는 다시 나의 길을 갑니다. 길 위에 핀 이름 없는 풀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도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료 여행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나누는 형제들입니다. 이 연대감이 나의 고독을 치유하고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어 주어서 그리고 나 또한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이 경이로운 생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부도 수표를 태운 재가 바람에 날려 들판에 걸음이 되듯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도 그렇게
오늘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오늘이라는 현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가장 귀한 보상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우십시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신의 축복 속에 있기를.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의외로 모든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 60 이후였습니다. 시인살인 여러분은 지금 그 눈부신 황금기로 들어서는 문 앞에 서 계신 셈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박수를 쫓기보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자리가 어디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비워내기로 마음먹으셨나요? 혹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여러분만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편안하게 들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지팡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며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 노을처럼 깊고 고요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